아침마다 아들의 다리를 주물러주는 연수 씨. 그리곤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짜증났어? 체구가 작은 아이 혜진이. 그런데 잠투정이라도 하는 걸까요? 아침부터 짜증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데 왜 그런 거죠? 네, 말은 전혀 못하고 대답도 저한테만 해주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겨우 잠에서 깬 아이. 그런데 갑자기 경기를 합니다. 급히 아들에게 다가가는 연수 씨. 천천히 등을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길에 혜진이도 점점 편안해집니다. 무사히 10달을 채워서 태어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5개월이 될 때까지 목을 가누지 못한 혜진이. 영유아 검사를 받던 병원에선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실이 크고 손해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댄디 워커 먼저 이제 받고 계속 추적 검사하다 보니까 선천성 당화 장애라는 걸 알게 되고, 선천성 당화 장애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은 탄수화물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 단백질을 못 만드는 그런 대사 쪽 질환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서 주방으로 향하는 혜진이. 두 질병 모두 보행과 운동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이렇게 엄마가 매번 떠서 먹여줘야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음식물 섭취에 있어선 별다른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떨지 마. 오빠 편하게 기대. 연수 씨 혹시 애가 왜 떠는 거예요? 손해가 좀 작아가지고 손해가 이제 근육 조절이랑 균형 잡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안 좋은 날은 이렇게 더 떨려요. 미세한 조절이 힘들어가지고. 유난히 팔다리가 가느다란 혜진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애가 아픈 것 자체가 당 단백질 못 만들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선 희귀질환 대상인 선천성 당화장애. 병의 원인을 몰라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된 거라 그게 이제 손해에도 이제 연관이 있고, 이제 발달에도 문제가 있고, 운동 기능, 이렇게 눈,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심장 쪽에 문제 있다는 애들도 있는데, 혜진이의 심장은 괜찮고 이제 그런 많은 쪽으로 관여가 된 질병이에요. 혜지 발. 매우 다행스럽게 엄마 말을 알아듣는 혜진이. 이쪽. 힘겹게 아들을 안고 일어서는 연수 씨.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집은 건물 맨 위층. 외출을 할 때면 수많은 계단을 내려와야 하는데요. 아이까지 안고 내려오니 무척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나 봐요? 아, 네. 이제 제가 보증금이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올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이용하게 됐어요. 혜진이가 몇 킬로? 16kg요. 너무 무거워요. 진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목에 파스 붙이는 맞죠? 네, 파스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무거운 아이를 안고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급기야 목에 무리가 왔다는 연수 씨. 남들에겐 즐거운 외출이지만 그녀에겐 고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질하고 수월한 건 아닙니다. 차에 타기 전엔 두 다리로 몸의 균형부터 잡아야 무사히 문을 열 수 있죠. 아이고 끈적끈적해봤지. 더워. 이제 가자. 이 차는 모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요. 14년 된 중고차를 200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아, 이거 없을 때는 장애인 콜택시 타고 다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안 그 장애인 콜택시 잘 안 잡히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데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혜진이 학교 가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가는데 대부분 1시 정도에 나와요. 1시에서 1시 반? 가끔 차가 멈출 때마다 목과 몸을 스트레칭하는 연수 씨. 오랜 세월 아들을 돌보다 보니 몸 여러 곳이 아픕니다. 힘줄도 협착됐다 그러고 목 디스크에다가 이제 막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통증이 엄청 심해요. 특히 이제 두통.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수술은 물론 치료도 차일피일 미루는 연수 씨. 믿고 의지할 때라곤 서로가 전부인 모자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둘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17년도쯤에 헤어졌어요. 그 이제 좀 폭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했을 당시에는 네. 어떻게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준비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집도 대충 어느 정도 시세인지도 알아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 이 정도면은 내가 혼자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물론 미리 준비를 했어도 네.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우울증 오고 엄청 힘들긴 했어요.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누구나 힘들고 이 또한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버텨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서서히 다시 좋아졌어요. 혜진이를 등교시키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 하지만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뭔가를 작동하는데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를 하다 보면 복잡했던 머리도 개운하게 정리된다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신나는 음악 틀고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신나는 음악으로 이제 틀어놓고 해요. 젊은 세대답게 뭐든 좋게 생각하려는 엄마. 그런데 유독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바로 이 안방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이 방을 잘 안 쓰는데 왜 안 쓰냐면은 이게 약간 물에 젖어요. 여기가 벽면이 천장이랑 천장도 살짝 내려와 있고. 한눈에 보기에도 내려온 천장. 더 큰 문제는 여름에도 단열재를 붙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벽에서 찬바람이 나오던데요? 옛날 집은 그런가요? 벽에서 찬바람이 막 새어나와가지고 붙이니까 좀 낫더라고요. 잠시 후 세탁한 옷들을 개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혜진이가 입는 옷들이 꽤 작아 보입니다. 네, 완전 작은 거죠, 나이에 비해서는. 대략 몇 세 정도 수준의 옷입니다. 한 4살, 5살. 이번엔 갠 수건들을 갖고 욕실로 가는데요. 문 위에 걸어둔 수건 보관함 때문에 목에 무리가 오고 맙니다. 스트레칭을 하고도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파스를 꺼내는데요. 목에 특이한 자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 뒤에 네. 자국 있는 건 뭐예요? 침 맞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나마 침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급하게 집을 나서는 엄마. 여유 없이 바쁘게 향한 곳은 혜진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거의 매일 정규 수업을 마치지 못하고 조퇴를 하고 있죠. 재밌었어요. 또다시 웃음으로 답하는 혜진이. 매일 오후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연수 씨.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은 총 3군데 다니고 있는데 여긴 하루, 다른 데 하루, 다른 곳 일주일 2번 이렇게 해서 한 번 2번 해서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재활병원이 부족해서 인근 도시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곳에선 주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밥 먹기라던가 씻기라던가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기능의 저하라든지 이런 상체 전체적인 근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혼자 수행하는 부분이 많이 적다 보니까는 혜진이가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치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척추 스트레칭 치료도 받고 있는 혜진이. 이 모든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자극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횟수가 더 많이 는 게 아무래도 제가 해보면서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돌이 되기 전부터 시작한 재활치료. 그런 엄마의 간절함을 혜진이도 아는 걸까요? 엄마의 손바닥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갖다 대는데요. 1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는 기억밖에 없어요. 계속 울어요. 거의 한 17시간은 저 진짜 잠도 못 자고 저 한 달 만에 한 30kg 빠졌어요. 느리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혜진이. 엄마가 흘린 뜨거운 눈물이 아들이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건 아닐까요? 치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엄마. 늦기라도 한 건지 엄마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예전엔 이곳에서 언어 치료도 함께했지만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감각 통합 치료만 받고 있는 혜진이. 덕분에 근육 발달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고개 들어야지, 고개 들어야지, 혜진아. 혜진아. 안 돼, 고개 들고 있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혜진이가 꾸준하게 받아야 하는 감각 통합은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걸까요? 감각통합이라는 건 지금 일단 혜진이가 걷는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근육 발달을 도와주는 치료이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인지적인 거나 이러한 지시수행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치료예요.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더 많이 해야 해요. 재활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혜진이가 하루에 한 섹션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사실은 혜진이는 정말 재활을 안 하면 점점 진행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때 현상 유지만 해도 굉장히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된다면 조금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좀 진행을 하면 혜진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모자.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 건 온몸이 후들거릴 만큼 힘듭니다.
똑바로 하나, 똑바로 하나, 똑바로 하나. 똑바로 하나, 똑바로 하나, 똑바로 하나. 똑바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저 품에 안긴 것만 좋은 혜진이. 아이의 웃음이 커지는 만큼 엄마의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가 양팔을 움직일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던 엄마. 집에 오자마자 시원한 물부터 찾습니다. 한 컵으론 부족했는지 2컵을 연거푸 마십니다. 진짜 목하고 이렇게 디스크 있을 만은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혜진이 앞에선 웃게 되는 엄마. 혜진이 예쁘다. 엄마 말에 왼손을 볼 가까이에 갖다 대는데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엄마. 두 사람의 환한 웃음이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거기 좀만 돌려줘. 돌려. 아니, 이렇게. 아니. 들어 말고 돌려. 오, 돌려. 옳지. 몸을 닦을 땐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요. 씻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연수 씨는 일부러 아이에게 장난을 칩니다. 이제 만세. 옳지. 이쪽도 만세. 옳지. 나가자. 옳지. 안아봐. 옳지. 비록 또래보다 몸집은 작아도 점점 커가는 혜진이. 그럴수록 엄마의 기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활동 지원사를 지원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안 해요? 하는데 여기저기 수원에 전부 다 신청해놨는데 이게 가끔씩 면접도 보러 오시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계단 때문이지 않을까. 계단 보고 거의 다 이제 좀 마다하시는 것 같아요. 혜준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고 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더니 그거 생각해 보신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일 가장 큰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날 2번째 파스를 붙이려는 엄마. 파스 좀 붙이려고 예쁘나. 붙여줄 수 있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혜진이. 안마해 좀 해줘. 알겠지? 고마워. 잠시 후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엄마. 혜진이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 이거 이제 자기 전에 맞고 있어요. 혜진이가 이제 12살인데 16kg잖아요. 16kg면은 5살도 안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이거 안 맞고 걸을 수 있나 기대를 걸었는데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장호르몬 맞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다리에 근력이 생기는 혜진이. 이렇게 엄마가 잡아주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네요. 매일 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혜진이. 그런데 주사를 맞아도 울질 않습니다. 잠시 움찔할 뿐이죠. 혜진이가 잘 참네요. 체열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주사에 관한 거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많이. 지금껏 아프다는 말조차 못하는 혜진이. 그 모습이 안쓰러운 연수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데요. 혜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안긴 엄마 품이 좋기만 합니다. 잠시 비가 멈추고 먹구름 사이에 달이 떴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드리운 짙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입금을 하는 엄마. 잠시 후 걱정 가득한 얼굴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돼요, 치료실에. 근데 오늘이 이제 결제하는 날이라서 이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받게 해주고 싶은 치료는 많은데 형편 때문에 못 받고 있다 보니 늘 마음이 무거운 연수 씨. 아, 제가 받아야 할 치료가 많아요, 혜진이가. 근데 제가 여력이 안 되니까는 못 받는 치료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남은 돈은 70여만 원. 이 돈도 다른 치료비로 써야 합니다. 그만큼 최대한 혜진이 재활에 힘쓰고 싶은데요. 느리긴 하지만 효과는 이제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하는 만큼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치료 더 받으려고 근데 아낄 수 있는 게 먹을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도 근데 또 최소한 먹긴 해야 되니까 힘들긴 하죠, 좀. 돈 받기가. 말 그대로 지금 연수 씨 혼자네요? 네. 세상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연수 씨. 하지만 아들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은데요. 그 모습이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을 닮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향하는 모자. 이곳에서 혜진이는 보행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비록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한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엄마.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혜진이가 특성상 이제 그게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그래도 2시간 넘게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과서적으로 2시간이지 원래 아이가 더 설 수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엄마는 오늘도 한 가지를 더 배워갑니다. 거의 모든 요일을 아이와 관련한 일정으로 가득 채운 연수 씨.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스케줄을 얘기를 들어보면 혜진이 재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가망이 없으면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혜진이가 보여주잖아요. 걸을 것 같고 말할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꾸준히 이제 어쨌든 뭐 어디가 아프든 재활 받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은 빼뜨릴 수가 없죠. 이날 모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이날도 크게 웃는 혜진이. 엄마 몸은 무척이나 힘든데도 말이죠. 그나마 아이가 나아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보는 엄마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랜 치료 덕분에 아주 조금씩 혜진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를 향해서 기어가는 혜진이. 아직 힘은 많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옳지. 촉각, 뭐 시각 이런 거 다 통합해서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건데 경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오히려 좋아하죠. 만져보고 이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잠시 후 아이에게 낱말 카드를 주는 연수 씨. 앉아봐. 앉아. 스스로 앉는데요. 앉았어? 혜지 사과 골라봐 사과. 우와 정말 대단해. 혜지 오렌지 어딨어 오렌지. 또 한 번 카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와 오렌지 주세요. 헉, 정말 대단해. 사과 주세요. 우와 똑똑해. 아 고마워. 혜지 상어. 우와 정말 대단해. 박수. 아이스크림은 어딨지 아이스크림. 이게 알아듣는 단어도 한 거의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언어 치료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발화가 안 되니까. 엄마가 욕심이 생기만 하네. 네, 그쵸. 이게 발화만 되면 말할 것만 같으니까는. 생각보다 다행이네. 네, 너도 엄청난. 엄청 잘하네. 아유, 혜진이 엄청 잘해. 우와, 잘한다, 장인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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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느리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혜진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욕심이라는 걸 내보는 엄마 연수 씨. 그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혜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 혜진이 눈도 잘 보였으면 좋겠고 다 뭐 혜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혜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네. 혜진 씨 어떠한 말을 가장 듣고 싶어요? 엄마. 엄마. 네. 아, 엄마는 나는 다 듣는데. 그쵸. 그쵸?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